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시엠입니다. 예. 내일이 또 위클리 옵션 만기입니다, 여러분. 예. 내일이 벌써 목요일이죠. 예. 9월 23일 위클리 옵션 만기인데, 옵션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 여러분 광고 한번 보고 합시다.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 10년 전에 방송에서 선물 옵션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옵션 한지는 한 20년 넘었고, 선물 옵션 TV에서 강의한 지도 여러분 10년 전에는 많이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뢰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중국 흥다 그런 부도설, 요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요건 여러분들이 뉴스 보시면 많이 나올 건데, 사실 깊이 있는 내용은 분석 힘듭니다. 부채가 한 300조 정도 된다 하는데, 이 영향으로 지금 금요일하고 월요일 미국장이 상당히 많이 빠졌죠. 유럽도 많이 빠졌습니다. 약 3.5% 빠졌기 때문에 내일 이 우리나라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중국 정부에서 여러분 해결을 하면은,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해결을 해서 하면은 이 악재에 대한 반등이 오겠지만은, 만약 이 영향이 우리가 모르는, 여러분, 옛날 리먼브러스 사태 때는 물론 파생입니다. 그 파생 상품이 많아서 큰 문제가 되었지만은, 흥방그룹 같은 경우는 파생 상품 개념은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단기적인 영향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리먼브러스 사태 때도 여러분 어제 하루 전날까지도 괜찮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IMF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은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뭘 한다, 그 증권사 레포트도 그냥 참고하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장을 따라야 됩니다. 즉 외국인 수급을 따라야 됩니다. 따라가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9월 FOMC가 있죠, 여러분. FOMC 언제냐? 오늘 새벽에 있습니다, 여러분. 23일 새벽. 즉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오늘 저녁 새벽에 3시 정도에 있죠. 9월 FOMC에서 이제 발표할 게 뭐였냐, 이러면 크게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이제 얼마나 강하게 할 것인지. 그러나 금리 인상은 아직 말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는 변동성 확대가 될 것인데, 자, 여기에 대한 레포트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요게 여러분 증권사 레포트입니다. 예, 증권사 레포트인데, 9월 FOMC 프리뷰라고 해 나왔는데 한번 보시면은, 이번 9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 시작 시기가 언제 될 것이냐.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권 채권을 정부에서 여러분, 미국 정부에서 막 사주는 겁니다. 그럼 돈을 막 푸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사들은 여러분 채권 파는 돈으로 여러분, 요즘 그걸 투자를 안 하고 여러분 전부 다 주식이나 사고 여러분 자사주 사서 문제인데, 어쨌거나 테이퍼링 시작 시기를 말하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하나증권입니까? 그런데, 점도, 2024년에 대한 점도표, 여러분, 점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FOMC 회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어떤 의견을 여러분 표로서 한 건데, 그냥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2022년, 2023년 점도표 상향 가능성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즉, 2022년, 내년하고 그 내년에, 금리를 올릴지 말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2022년, 23년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결론적으로 여러분, 올해는 안 올립니다. 내년 보통 4월달, 2022년 4월달 정도에 금리가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누구나 다 이제 여러분 정권에서 추출하는데, 그러나 물가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가가 여러분 갑자기 많이 올라가든지 이 여부에 대해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예측입니다. 그래서 2022년, 23년에 대한 지금 점도표 상향 가능성, 이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정권에서는 우리는 당장이지만 이런. 그래서 한국 추석 연휴 시작 끝난 새벽 3시에 9월 FOMC 기록 발표된다. 현재 시장은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11월 4일 FOMC에 공개되고, 올해 12월도. 자, 그래서 올해는 12월 또는 1년부터 여러분,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증권 회사들은 많이 봅니다. 그런데 11월 달에도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2월 달이 아니고 11월 달부터 테이퍼링 한다, 이렇게 되면 악재입니다.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퍼링은 이제 여러분 그냥
개월 10개월 정도 걸쳤다가 나가다가 내년 3분기 또는 4분기에 선자산 매입이 완전히 종료되는 일정이 된다. 이게 보통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즉 테이퍼링이 여러분 11월 달부터 해서 내년 3분기 4분기까지 할 거고 내년 3분기 정도 빠르면 2분기 정도 내년 여기서 금리를 테이퍼링 끝나면 여러분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정권에서 레포트 이런 맞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들 의견입니다. 여러분 각 정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정도다 하는 걸 여러분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그 예상보다 좀 일단 주식은 여러분 항상 발표는 예상보다 중요합니다. 점진적으로 자산 매출이 나오면 이건 호재죠. 왜? 시장이 충격이 적습니다. 그런데 막 11월 달부터 바로 뭐 대표링 하겠다 하면 여러분 악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11월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이제 낫죠. 그러니까 만약에 11월부터 테이퍼링 한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주가의 악재는 오늘 밤 주가를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11월 달부터 테이퍼링 할 확률도 저는 상당히 높다. 50% 이상 봅니다. 저는. 그건 제 생각인데 여러분 50% 이상 봅니다. 예. 요게 여러분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 관계 이제 여러분 자 금리 인상이 중요하죠. 참 이게 여러분 이제 글로벌 정치에 정말 2023년 금리 인상 점도 비해서는 2024년에 3년에는 2회 내지 3회 인상을 할 것인데 2024년도에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2023년도에는 2회 내지 3회 인상을 할 예정이다. 2023년 또 24년에는 2회 내지 3회 인상을 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2023년 4년부터는 금리 계속 올라간다 소리죠. 지금까지 돈을 여러분 양적 완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풀었던 돈을 걷어들이겠다는 소리겠죠. 이게 무슨 거? 근데 2023년 4년은 또 그렇다 치는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 2022년 언제부터 금리 인상하냐? 이게 따라서 여러분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 막 4월 내지 뭐 6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일단 2022년에는 금리를 한번 올릴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 예측입니다. 정권에서 여러분 레포트 여러분 안 맞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이 사람들 그래도 여러분 전문가들입니다. 채권 전문가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변화를 그만큼 할 수 없다는 거죠. 물가가 여러분 갑자기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확 바뀝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022년도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물가를 상회했을 때 여러분 금리 인상 시사를 한다. 요건데 그래서 오늘 밤에는 뭐 이 정도 이야기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2022년도나 23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다 정도고. 자, 한국은행은 여러분 저번에 9월달 우리 9월달 8월달이죠. 8월달 금리 올렸죠, 여러분. 자, 우리나라는 10월 12일에서 여러분 또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이 높다 됐습니다. 큰일 났죠. 우리나라 여러분 8월 달에 금리 올렸고, 여러분 9월 달은 쉬고, 10월 달에 우리나라 금리를 올릴 확률이 높다. 그 10월 달에 여러분 주가가 또 위청길 확률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빨리 올립니다. 왜 그러냐? 미국이 여러분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걸리는 것처럼 미리 대비해서 안 올리면 여러분 미국이 먼저 금리 올리면 우리나라에 충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금리 인상이 높고 11월 달에 만약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면 이것도 악재입니다. 미국이 12월 달부터 점진적으로 테이퍼링을 한다면 그거는 그래도 시장이 많이 여러분 완화가 된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 인상은 내년 4월 달에서 6월 달 정도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2023년도에는 금리를 2, 3회씩 올릴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밤에는 2022년, 23년에 금리 올리게 대한 언급을 할 것이고 11월 달에 테이퍼링 할 것이라는 건 언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호재냐 악재가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흥다그룹 때문에 여러분 금요일날 원래 미국장이 급락했거든요. 유럽도 그랬고 일본도 많이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FMC에서 호재가 나서 주가가 뭐 1.5% 이상 여러분 상승을 해야 됩니다. 이걸 상승이 안 하면 만약에 여러분 이 3.5% 하락에 대해서 오늘 밤에도 미국장이 빠진다. 이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FMC 발표에서 꼭 의될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따라서 그 테이퍼링 언급에 대해서 주가는 내일부터 우리나라는 여러분 내일 전망은 상당히 급등 나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오늘 밤 미국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밤 미국장이 여러분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내일 장은 하락 쪽에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순하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장이 뭐 한 1% 이상 오른다면은 그나마 하락이 여러분 좀 멈추는 정도고, 그리고 내일 낮에 나스닥 선물 방향 봐야 되고, 만약 오늘 밤에 미국장이 1% 이상 오르지 않는다, 1%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은 외국인들은 아마 내일 하락 쪽으로 베팅하지 않을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 옵션 치면은 풋옵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도 핵심은 뭐다? 외국인 수급입니다. 아셨습니까? 외국인 수급. 그래서 내일은 무조건 여러분 오늘 밤에 미국장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장이 좀 오늘 밤에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은 내일 장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보고 여러분 내일 베팅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여기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예, 차트를 한번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게 여러분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다우지수 차트가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많이 빠지고, 어제는 여러분 횡보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급락 횡보 이렇게 나왔죠. 다우지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장대 양봉이 좀 큰 게 1% 이상이라도 양봉이 놓아야 되지, 만약에 놓지 않는다면 오늘 만약에 빠진다면 상당히 모양이 안 좋아집니다. 차트 수급이 지금 차트가 여러분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죠, 모양이.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기 다하고 여러분 나스닥 차트 한번, 나스닥도 지금 날 음봉 나왔다가 어제는 그 원료는 개발이 크게 나왔다가 어제는 횡보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뭐 다 비슷합니다. S&P도 비슷합니다. S&P도. 그래서 지금 미국장도 여러분 드디어 상승이 여기서부터 이탈되는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이탈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상승 테이퍼링도 있고 금리 문제도 있고, 여러분 서서히 미국장은 상승은 이제 끝났고, 여러분 하락 내지 변동성 구간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흐름을 아까 보시면은 장중 나스닥 흐름인데, 예, 장중 나스닥 여러분 분차트입니다. 60분 차트인데, 자 1번 2번에서 여러분 이틀 동안 급락을 했다가 어제는 이렇게 3번처럼 이렇게 반등을 좀 줬지만은 저점 대비해서 반등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플러스가 아니고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왜? 2번에서 원점 많이 빠진 거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 현재 시점 나스닥 선물이 현재 여러분 오후 6시 20분인데 나서 0.36%. 별로 강하진 않습니다. 0.36% 상승이 돼요. 조금 올라가는데 이 정도 갖고 안 됩니다. 최소 1% 이상 올라갔고 A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여러분 내일 하락이 좀 약하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락이 좀 크게 놀랍니다. 만약 오늘 밤 미국장이 빠진다면은 오늘 마이너스로 끝난다면은 내일 아침에 개파락 후 추가하락이 크게 놀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본도 여러분 이틀 동안 우리나라가 쉴 때 여러분 이틀 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내일은 FOMC 발표에 따라서 미국장이 1% 이상 오르면은 그나마 하락 후에 내일 장중 나스닥 선물 방향에 따라서 좀 반등도 할 수 있고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만약에 오늘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미국장이 여러분 보합으로 끝나든지 특히 하락으로 조금이라도 하락으로 끝난다면 내일 아침엔 개파라고 우리나라는 추가하락이 크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밤 미국장에 따라서 내일 외국인들 수급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 외국인 수급 방향이 한 방향으로 놀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건 잘 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일 옵션 만기날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위클리 옵션 매매법 여러분 이제 완성품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자, 그럼 여기 보면은 매매법 중에서 내일 목요일 만기죠. 만기일 매매법 있죠. 만기일 매매법 여러분 거의 옵션은 뭐 도박이 가깝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기일 매매법은 쭉 보시면은 여기 있죠. 예. 만기일 날 어떻게 매매하면 좋느냐. 만기일은 내일 같은 경우는 9시에서 11시, 10시까지 여러분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겁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밤 미국장에 따라서 내일 아침에는 만약에 미국장이 여러분 오늘 보합이나 내린다면은 푸 쪽으로 그냥 여러분 분할로, 물론 아침 갭이 하루 크겠지만은 반등할 때마다 푸 쪽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미국장이 많이 오르고 나스닥 선물이 내일 아침에 좀 강하다면은 아마 갭 하락이 크게 나고 저점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제 같은 경우는 풋옵션을 타겟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밤 미국장 보고 해야 됩니다. 둘째, 옵션 양매수도 내일 괜찮을 겁니다. 내일은 보통 12시 전에서 옵션 양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급등 하다 보면 나중에 잠잠해지면 내린다다가 행보를 합니다. 1시, 12시에서 1시, 11시에서 1시 사이에 행보를 하다가 오후장에 급등하든지 급락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옵션 양매수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다.
아시죠? 양매수 시점은 항상 거래량 최악 감소 시점이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 추세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한다? 당연히 외국인 수급 방향이요. 현물 선물 방향이죠. 외국인 현물 선물 방향이 같은 방향은 무조건 그 방향으로. 외국인 현물 방향하고 개인 선물 방향, 개인 현물 방향이 다르다면 무조건 외국인 현물 방향이다. 늘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외국인 현물 선물 방향을 봐야 됩니다. 외국인 현물 선물이 같은 방향, 매수를 한다면 내일 저점 매수를 해야 되고, 현물 선물 매도를 한다면 무조건 매도로 봐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개인 현물 방향을 외국인 현물 방향과 비교하는 방법 아시죠? 그래서 내일도, 물론 여러분 내일도 장중에 나스닥 선물 방향이 좀, 오늘 FOMC 때문에 내일 강하게 갈 수도 있고 약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중 9시 위에 여러분 아침에 나스닥 선물 방향을 여러분 해외 차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설 쓰지 마시고 그냥 시장에 따라가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내일은 아침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렇게 여러분 이런 변동성, 만기일 오전장 여러분은 아침에 9시에서 이렇게 변동성 생긴다고 여러분. 그래서 엄청나게 이런 풋옵션일 것 같은데 콜옵션이에요. 콜옵션 진짜 0.20 2만 원짜리가 22.59 25만 원까지 갔네요. 즉 10배, 요 1시간 만에 10배까지 갑니다. 내일 그 정도는 아니라도 여러분 상당히 내일 아침에도 이거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매수 시점 아까 말씀드렸죠. 양매수 시점은 이렇게 주가가 스물 차트에서 나오는데 횡보를 합니다. 즉 보통 우리가 12시 정도 이렇게 12시 30분에서 1시 여기 횡보를 이렇게 11시 반 12시 이렇게 횡보를 오랫동안 합니다. 보통 아침 장이 출근을 나서 주가가 횡보하거든요. 그 다음 왜 점심시간 때 여러분 외국인들 밥 먹으러 갑니다. 횡보를 하다가 5장 A처럼 2시 이후에는 여러분 이렇게 급등하든지 급락합니다. 콜옵션은 푸트하죠. 그래서 양매수 여기서 12시 전이었어. 여러분 11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인데 요때 여러분 양매수 해놓으면 하나는 콜 내지 하나는 푸시 터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상 가격은 얼마짜리라 0.1짜리 전후 해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0.1짜리 전후. 콜도 예를 들어서 50만원치, 풋도 50만원씩 산다면 하나는 꽝이 나고 하나는 10배 터지면 여러분 엄청난 수익 아닙니까? 하나는 50만원이 꽝 나고 하나는 500만원 돼버리면 엄청난 수익이겠죠. 내일 같은 날도 양매수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 방송을 들으신 분은 양매수 하는 거 아시죠? 자, 요게 여러분 그래서 요런 것도 보시면은 심지어 0.02, 요거는 2000짜리지만 2000짜리가 65,000원 이렇게 갑니다. 물론 요거는 여러분 매매 시점 언제 한다? 선물 틱 차트에서 여러분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점. 여기 빠졌나? 예. 빠졌네. 선물 차트에서 보면은 12시 정도 되면 여러분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예. 그거는 저 앞에 있는데 예. 그래서 11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에는 주가가 횡보 지루하게 여러분 거래량이 없으면서 횡보를 할 때 그때 양매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늘 말하죠. 외국인 수급.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여러분 그날 외국인들이 오늘 현물 사고 선물 산다. 이쪽에는 외국인 현물 사고 선물 사면 매수로 붙는다. 외국인 현물 팔고 선물 팔면은 매도 풋으로 붙는다. 요거는 여러분 기본이죠. 여기 여러분 매매법입니다. 엄청나 요게 100페이지 좀 넘죠. 120, 30페이지 여러분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 양매수법도 있고 여러 가지 매매법이 많습니다. 매매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 국내 선물 차트, 900틱 차트에서 20시 방향을 주로 많이 본다. 주로 외국인 수급 방향 분수하는 방법 이렇게 본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날 매매법이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매매법이 있는데 양매수 매매법 주로 이런 만기날 매매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양매수 매매를 많이 하고 그래서 만기일 매매법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양매수 매매법. 그 다음에 마틴 매매법.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 지난 방송에 보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일은 뭐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내일은 오늘 밤 미국장 흐름이 중요하다. 두 번째 여러분 소설 쓰지 말고 외국인 수익 방향으로 가는데 내일은 외국인이 제가 봤을 때는 한 방향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나스닥 선물 방향과 오늘 밤 미국장이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매매법이고 예. 자 보시면 그래서 여기 위클 옵션 여러분 교재입니다. 예, 교재고 요거는 여러분 옵션 공부하신 분 예, 보시면 위클 옵션 초급 기초 영상도 다 있습니다. 기초 영상 가입 방법 옵션 역사 옵션 용어 매매 방법 LT 파동 김 돼 있고 그 다음에 작년 2021년단 복귀 영상 여러분 복귀 영상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해외 선물 차트, 요거는 여러분 해외 선물 나스닥 선물 몇 분 빼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파워포인트 옵션 매매법 이런 150페이지 저 파워포인트 여러분 정리한 걸 드립니다. 저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문은 YKS134 카톡으로 여러분 주문 주시면 됩니다. 12만 원입니다. 메일로 다 보내드립니다. 아셨습니까? YKS134 카톡으로 여러분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심했습니다.